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김석환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중국은 그 아시아에서 뭐 혼자 올라갑니다. 0.2% 정도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되면 3주 연속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기분 좋은 출발을 월요일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시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4,000포인트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장중에 한 4,000포인트는 일단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후반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한적 박스권의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중국 증감위에서 하나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실제 중국 증권금융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실제 최근에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중국 국부펀드 즉 중앙후이진투자공사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의 주식을 좀 양도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주요 기업들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전략을 좀 계속해서 취했었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를 좀 취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러한 흐름에서는 중국의 증시 안정 그리고 중국 증시가 가져오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주요국에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노출되는 즉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했었을 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났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기업 나라들에서도 유사하게 사례들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64년에 증시가 상당한 큰 리스크에 노출됐었을 때 안정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시총 대비 5%가 되는 자금을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IMF도 있긴 했었지만 1989년에는 재무부가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시총의 약 5%에 달하는 금액을 안정화 기금으로 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근래 최근 10년 내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에 미국은 달러라고 하는 세계 기축통화를 적극적으로 많이 발행을 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0년에 역시 유로존 같은 경우도 유럽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장의 지속적인 부양책을 내비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중국이 행한 이러한 정책들, 즉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보면 기존 앞선 사례와 좀 유사하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중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그런 위기론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좀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 밖에 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신용거래 계좌 건수 관련한 내용도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산업 전력 사용량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사용이 얼마만큼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산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생산성 그리고 공장 가동률 관련한 부분들이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7월달 사회 전력 사용량을 좀 살펴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역사적인 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실제 연초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폭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우려가 됐었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의 어떠한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포지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전력 사용량 부분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신용계좌 개설수가 30개월 지난 7월 달에 30개월 내에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6월 달에 중국의 상해 A주와 심천 A주의 신용잔고는 약 2.3조 위안이었었는데 한 달 후인 7월 중순경에는 약 1.4조 위안까지 떨어진 다음에 현재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일각에서 우려가 됐던 신용잔고 증가에 대해서는 좀 일각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경각심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은 자극적으로는 좀 감소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사실 아시아에서 다 빠졌는데 혼자만 좀 올라서 좀 밉상 같기도 한데요. 그 등락률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또 세게 또 올라가진 않습니다. 중국도 약간은 탄력이 좀 둔화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장세에서 상승률, 하락률, 상위 업종군에도 어떤 쪽이 좀 특징적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 전력과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경 삼형 수리 전력이라든지 중경 수도 그룹이라든지 상해 전력과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좀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다른 종목들이 다른 업종들에 비했을 때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특히 에너지 전력과 관련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좀 압축시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항공 우주 같은 경우가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업종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한 번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 동력이라든지 한미 항공공업과 같은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건자재 관련한 기업들도 오늘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해 거석이라든지 아태그룹과 같은 대표적인 건자재 업체들의 흐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하락 업종들 같은 경우는 해운이나 보험, 석탄 관련한 종목들이 현재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주요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됐고요. 또 관련해서 특징들도 같이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지난 8월 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베이징과 그 장저커우라고 한 도시가 동시 공동 개최를 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긍정적인 이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베이징보다 못 살고 있는 장저커우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도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베이징과 장저커우 같은 경우는 20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현지에 경기장을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평창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철도라든지 도로 정비가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역시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건설, 전기 설비 등을 계속해서 좀 정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베이징과 북경과 장저커우시의 1인당 GDP 관련해서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 위안화 기준으로 약 북경 같은 경우는 10만 년 정도가 되고 장저커우시 같은 경우는 그의 3분의 1 수준인 3만 5천 위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 점에서 봤을 때 장저커우시의 1인당 GDP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 내 사회과학원 내 부속 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장저커우시 같은 경우 약 연평균 성장률이 5% 내외였다라고 봤을 때 향후 7년간은 약 10%가 넘는 그러니까 중국 평균 성장률 이상 크게 상회에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지표들 중에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북경 수도 개발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흐름상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음영 구간이 좀 잦은 출현을 나타내면서 박스권의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이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되면서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대략 한 17위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중체산업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금일 시점에서 매수 신호가 현재 포착이 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기적인 하락 추세 상당히 좀 걸려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내 소득 증가에 따른 뭐 소비라든지 금융투자 활동의 증가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관련 소비군들이 좀 오늘 선전했다고 하는데요. 내용 점검해 주시죠. 네, 실제 그 7월 중국의 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난해 동월과 대비했을 때 증권거래 인지세가 약 550%나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46억 위안이었지만 이번 7월달 같은 경우는 300억 위안으로 약 5.5배 증가했다는 내용이 가장 크게 볼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개인 소득세라든지 국내 소비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 32% 성장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큰 매크로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인당 GDP, 즉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와 금융 투자 활동이 좀 더 광폭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로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입기에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 내 소비 관련주들의 관심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재차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을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광명유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그 내문구 1위 실업 그룹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중간에 광명유업 같은 경우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번 관심만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트레이더 상으로도 살펴보셨을 때 일단은 음용 구간을 크게 상회하는 움직임이,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통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 내 사료를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매화생물이라고 하는 기업과도 조금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통이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광명유업 같은 경우는 매수 신호가 출현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큰 폭의 좀 상승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이제는 통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추가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알리바바의 실적 공개된 이후에 성장률은 좀 확인이 됐습니다만 뭐 예상치보다 좋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알리바바 주가는 좀 밀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가전 쇼핑 뭐 거래 규모도 상당히 좀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관련주도 흐름이 오늘 좋았습니까?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가전 쇼핑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그 크기 자체가 절대적인 규모라든지 성장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온라인 가전 쇼핑 기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규모만 하더라도 약 30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 정부 내에서도 인터넷 플러스 알파라든지 전자상거래 관련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정책을 계속 우호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에 성장성이 좀 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감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뭐 4천선 부근 가면은 탄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좀 그냥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흐름들은 단계 좀 급등한 이후에 이번 주는 좀 쉬지 않겠냐라는 약간의 그런 경계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마감 전략 어떻게 구성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일단 1선 도시나 2선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반등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후반부에서는 역시 카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전월 대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금주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제한적 박스
상승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750선에서 약 4,050선 구간에서의 제한적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흐름상에서 저희 트레이더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실제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음영 구간을 벗어나는 매수 신호가 좀 출현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실제 이런 자리에서 중기적인 추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4,050포인트를 이렇게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일단 중기 추세 반전의 신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자리에서는 역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대리였습니다.